예, 지금까지 우리가 간섭 현상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회절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중 슬릿에 있어서는 빛이 들어왔을 때 간섭 패턴이 일어나서 거의 등 간격에 밝고 어둡고 하는 그런 무늬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그러면 단일 슬릿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단일 슬릿이 딱 단색 광원으로부터 단일 슬릿이 이와 같이 하나가 딱 있을 때 스크린만 논다면 중간에 있던 이중 슬릿을 치운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빛이 이 단일 슬릿을 지나간다면 어떤 패턴을 만들까요? 여러분들 회절하고 간섭의 차이가 뭡니까? 회절은 기본적으로 애둘러 간다라는 뜻에서 회절은 한자하고 우리가 애돌이라고 순우리말로 표현하는데 애돌이라는 게 왜 생기죠? 여기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여기 영이하고 순이가 만났어요. 영이하고 순이가 이 담을 사이에 두고도 말을 하면 서로 다 말이 통하죠. 왜 통해요? 음파가 여기를 뚫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서 가기 때문이죠. 애둘러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파동의 애돌이 현상 또는 회절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물결파가 이렇게 오면 물결파가 오는데 여기 구멍을 크게 했을 때랑 작게 했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구멍이 크게 되어 있을 때에는 물결파가 이렇게 되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구멍이 작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기 구멍이 작을 때, 여기 구멍이 매우 작을 때에는 이와 같이 매우 작을 때에는 여기서 평면파 형식으로 물결파가 오더라도 여기서는 이와 같이 구면파 형태의 물결파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좁을수록 파동이, 그렇죠? 애돌이 현상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사실 뭐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물결파의 파장하고 여기 슬릿의 폭 A하고 관계해서 A가 람다에 비해서 작으면 작을수록 회절 현상이, 애돌이 현상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 단일 슬릿의 폭이 꽤 작게 만들어 가지고 빛이 여기 지나간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패턴을 여기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스크린을 딱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딱 중앙을 기준으로, 중앙이라는 것은 바로 단일 슬릿의 중심이 지나가는 데죠. 거길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영역이 이렇게 밝아요. 굉장히 밝고 넓은 영역이 밝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좁은 영역이 어둡고 다시 이렇게 밝은 영역이 생겨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넓단 말이죠. 넓고 제일 밝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이 살짝 생기고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이 생기는데 이 영역은 처음 제일 넓고 밝은 중심 영역에 비해선 그리 밝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세기를 이와 같은 그래프로 표현하면 중심 근처는 매우 밝아요. 매우 밝아서 지금 이와 같이 어떤 높이로 표현했을 때 매우 밝고 폭도 넓죠. 폭도 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소멸 간섭이 일어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제일 작은 영역, 그러니까 세기가 0이 되는 영역이 여기 나타나고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상쇄 간섭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밝게 나타나는 영역인데
여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빛의 세기가 작죠.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위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것은 첫 번째 거보다도 키가 좀 작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형태의, 그죠? 빛의 인텐시티가 여기가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띠의 간격도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좁은 영역이 잠깐 나타나고, 어두운 영역이 잠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밝은 영역이 나타나는데, 그 폭은 처음 거보다는 좁아요. 그리고 밝기도 상대적으로 처음 것보다는 덜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영의 간섭 실험이었는데, 영의 간섭 실험은 뭘 가지고 했다고요? 이중 슬릿을 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중 슬릿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을 가지냐, 이거하고 비교한다면 거의 이렇게 키도 거의 같고 등간격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m = 0일 때, 여기가 m = 1일 때, 여기가 m = -1일 때, 이와 같은 패턴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빛의 세기들이 거의 비슷한 정도이면서 이 간격들도 거의 같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경우에는 요 영역이 굉장히 넓고 밝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 슬릿인 경우에 나타나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패턴이 이와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은 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일 슬릿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슬릿에 너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너비를 우리가, 자, 소문자 A라고 합시다. 소문자 A라고 했을 때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을 나눠요. 이렇게 해서 요 영역이 2분의 A, 그리고 요 밑에가 또 2분의 A 해가지고 전체 A하고 똑같죠.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지나서 나간 빛들이 또 평행하다라고 보면은 1번 빛, 2번 빛, 3번 빛, 4번 빛, 5번 빛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빛하고 3번 빛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고, 2번 빛하고 4번 빛이 또 상쇄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여기에 만나면 이 위치가 이제 인텐시티가 제일 낮은, 다시 말해서 0이 되는 위치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로차는 결국 어디서 비롯돼요? 경로차는 여기가 경로차죠. 그렇죠? 1번하고 3번의 경로차는 여기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요 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변은 뭐예요?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2분의 A 사인 세타죠. 2분의 A 사인 세타입니다. 2분의 A 사인 세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파장이라고 합시다. 파장의 절반이 될 때 우리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거지. 이런 녀석하고 이와 같은 녀석이 두 개가 만나면 사인 x하고 마이너스 사인 x를 서로 더해서 0 되는 게 바로 서로 반파장만큼 달라진 거죠. 요만큼이 이쪽으로, 그죠? 이동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반파장 차이가 난단 말이죠. 요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지금 1번하고 3번이 서로 상쇄되고 2번하고 4번이 상쇄돼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하면 A 사인 세타가 람다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A 사인 세타가 람다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세타가 1보다 매우 작은 영역이다 한다면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왜? 코사인 세타가 거의 1에 가까우니까. 세타가 1보다 한참 작다는 것은 결국은 0 근처로 다가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1에 다가가겠죠. 코사인 세타는 1로 다가가고,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는 세타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테일러 전개에 의하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A 사인 세타가 거의 A 탄젠트 세타하고 같고,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L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Y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L분의 Y죠. A 곱하기 L분의 YM 뭐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2분의 람다가 되는 거죠. 2분의 람다.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첫 번째 노드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가 첫 번째죠. 그래서 M 이퀄 1일 때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Y1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Y1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Y1은 A분의 L 곱하기 2분의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슬릿의 너비하고 단일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거리 L을 알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알면 Y1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실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험에서는 우리가 Y 값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노란색 광원을 가지고 이 실험을 했다 그러면 그 노란색 광원의 파장이 얼마인지를 거꾸로 계산할 수 있죠. 람다로부터 거꾸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L분의 2A 곱하기 Y1 이걸 하면 람다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스크린까지의 거리하고 슬릿의 너비하고 그리고 첫 번째 노드가 생겨나는 위치,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요 단색 광원은 람다 값이 얼마인 빛을 만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일 슬릿 실험이나 아니면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가시광선이 몇 나노미터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데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광원을 썼을 때는 550 나노미터, 뭐 빨간색 광원을 썼을 때는 700 몇 나노미터, 뭐 아니면 남색 광원을 썼을 때는 뭐 400 몇 나노미터다. 뭐 이런 결과들을 얻은 것들이 전부 다 이 실험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다 하는 얘기입니다. 슬릿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그 광원이 가지는 파장값을 거꾸로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일 슬릿에 대한 내용하고 이중 슬릿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은 서로 비교해서 이해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중 슬릿은 슬릿 1과 슬릿 2 사이에서 나온 빛이 스크린에 도달할 때까지 경로차를 가지고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의 관점에서 다룬다고 한다면, 이 단일 슬릿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단일 슬릿을 폭을 우리가 임의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두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빛들이 서로 최종적으로 스크린에 닿았을 때 그 위치에서 어떻게 일어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는 영역은 오히려 단일 슬릿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여기 노드가 나타나는 영역을 관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노드가 나타나는 영역. 그죠? 노드가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인텐시티가 빛의 세기가 0이 되는 위치를 노드라고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노드가 나타나는 영역에 관심을 갖고 본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드는 그렇게 발견하는데 두 번째 노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노드는 동일한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두 부분으로 나눈 게 아니라 만약에 네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은 네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네 부분에 대해서도 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다고 했을 때 그게 또 반파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짝수의 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긋는다고 하면 자, 반, 여기 또 반. 그죠?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은 여기를 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또 이렇게 다 그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는
홀수 번째 라인은 홀수 번째 광선끼리, 짝수 번째는 짝수 번째 광선끼리 서로 또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는 가정에서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번에는 2등분이 아니라 4등분을 했으니까 4등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경로차가 또 2분의 람다가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결과가 A 사인 세타가 2배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배 람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짝수 등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4등분 다음에 6등분, 8등분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등분 다음에 6등분, 8등분 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결국은 어떤 관계식을 가지냐면 A 사인 세타가 정수배 람다 꼴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 2분의 람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 6분의 A 사인 세타 되면 A가 뭐가 돼요? 그때는 3람다가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때 M 값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드의 위치가 나타나는 게 이와 같이 나타나서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2번째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M 값이 정수인 경우에 그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M이 0인 것은 포함하지 않죠. M은 이때 아까 2등분 했을 때, 4등분 했을 때, 6등분 했을 때, 8등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나갈 때 M 값은 전부 다 자연수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0은 포함하지 않은 자연수인 경우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는 또 마이너스 1, 2, 3, 4가 또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을 포함하지 않은 정수인 경우에 M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반대쪽을 음의 값을 가지는 걸로 표현했을 때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정하면은 0이 아닌 정수가 있을 때 단일 슬랫에 대한 그 노드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의 이중 슬릿 실험하고 단일 슬릿 실험은 전반적인 형태는 같고 단지 여기서는 패턴이 이중 슬릿하고 매우 다르기 때문에 노드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공식을 얻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이중 슬릿인 경우에는 최대인 세기를 갖는 위치, 그 다음에 세기가 0인 위치를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에 대한 공식들을 다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독특한 차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슬릿, 이중 슬릿에 대한 얘기, 방막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통해서 자, 간섭하고 회절 현상이 보여주는 재미있는 결과들을 봤는데요. 이것이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빛의 특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일반 물리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험에서 빛의 성질을 다루는 영역에서 회절하고 간섭에 대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적분이나 미분을 사용해서 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